자, 원전 먼저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원전과 방산과 조선 오늘 세 가지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항상 우리 멘토님께서 반도체를 많이 첫 번째로 소개를 해 주시다가 오늘은 드디어 반도체를 빼고 반도체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네. 했으니까 원전을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전력을 쇼핑했다. 오클로와 비스트라 원전 동맹을 맺었다라는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Bring Your Own Power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테크 기업들이 발전원을 찾아서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메타가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음, 아니죠. 뭐 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음, 앞다퉈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이나 발전이나 이런 부분, 원전 같은 경우에 특히 국가에서 한전 뭐 이런 부분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민영 기업들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정말 저런 오클로나 비스트라 이런 원자력 제공업체랑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점은 미국 네,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때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지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못한다라고. 오직 한 점만. 네, 어, 한수원에서만 할 수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력이 부족하다 할 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에서도 전력 어,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네,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얘네가 아쉬운 거죠. 왜냐면 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전력이 모자라. 어. 그렇다 본다면 같이 지어야 되는구나. 와, 자체적으로 짓는 게 진짜 더, 엄청난 승부수겠네요. 네, 더 어. 좋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게 네.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있다. 어떻게 더 음. 빨리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뭐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충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자리나 네. 아니면은 뭐 원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음.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세가 나와야 되는데 음. 너무 느리죠. 사실 음. 용인 반도체 공장도 얘기가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네. 지금 막 짓고 있고 이게 음. 진짜 공장 증설이 진짜 1, 2년만 더 땡겼어도 네. 정말 돈 많이 벌었겠죠. 아이고. 지금 이 음. 사태나 이런 부분. 네, 음. 그런 자, 우리 테스로사님께서 한국도 AI 데이터 센터 있나요? 네 라고. 있죠. 근데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많은데 네. AI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더 사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고 본다면 미국의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부분을 네. 천문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음. GPU 구하기가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쵸. 뭐 지금 뭐 SK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하고 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누나 올루님께서 하이 인사해 주셨고, 그래서 오클로가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른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는데, 비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최근에 오클로 주식 같은 경우에 조정이 네. 많이 들어왔어요. 음.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이 호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원전 관련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약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원전에 약간 치중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실적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근데 아,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도 하지만 다른 것도. 가스터빈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원전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네.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SMR 기업이나 원전 기업들보다 이 종목들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 대비 뭐 한 20% 조정? 방어를 많이 할 수 네, 근데 있군요. 다시 또 올라왔죠. 또 음. 올라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국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형주들이 여기 네. 나오고 있는 오클러 테라파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기업들과 다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음. 이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따면 이제 그게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까지도 네.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장에서 원전이 되게 좋았죠.
네, 네, 원전이 오늘 장에선 좋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사실 원전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멘토님들이랑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 정부가 원래는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원전으로 가겠다라고 기조가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좀 늦었더라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많이 이게 늦었나요? 많이 늦었죠. 솔직히 어, 어디에 할지 음, 부지 선정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죠. 그때 막 그런 얘기도 했었죠. 원전 음, 하나 짓는데 뭐 10년 걸린다. 맞아요. 뭐,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돼야 될 텐데. 음.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전 어디에 질 거냐. 이게 그것부터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되게 조그마니까 한계가 있죠, 다. 근데 한계가 그래서 있어요. 아마 후보지는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 후보지 관련해가지고도 뭐, 환경평가냐, 뭐 지역 네네. 주민이나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정도 이제 제허가 시즌이 오면 또 그 제허가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검토가 오래 걸리고 네. 그 그런 유물 한번 나오면 또 네 그런 부분 이제 유물도 한번 나와주고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방산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부각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비용 확대 발언 때문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할 돈으로 생산 유지 보수에 주력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당 축소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왜냐면 트럼프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이 되게 호재를 많이 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음, 근데 말을 안 듣고 뭐 배당을 더 늘린다. 그러면 음, 이 기업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음, 약간 괜히 그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필요는 없기 네, 때문에 네. 생산과 유지나 이런 부분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더 얘기가 나오니까 음, 지금은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우리도 조금 더 재정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자. 이거 음, 심상치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니네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다 뿌리지 말고 생산과 유지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음, 다음 사람들은 이런 거죠. 지금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트럼프 음, 같은 경우가 미래까지도 보면서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음. 이렇게 우려 섞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미 방위산업 기업들이 장비 생산이나 유지 보수가 아닌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경영진 보상 등에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배당 때문에 주식 사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네. 뉴스가 어떤 분들한테는 좋아 좋아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빼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펀드멘털을 키우기 위한 또 향후 투자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으로도 들리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고조 위기, 지정학적 위기 고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방산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도널드 행정부가 계속해서 또 외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혹은 과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덴마크에다가는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를 해서 미국의 재판에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뭔가 협조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다다음날 지나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란과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란과 혹은 또 이란 말고도 그린란드 뭐 다양한 국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도 이 전쟁이 종식될 경우에 뜰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재건주일 거고 네. 또 전쟁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뜨는 건 아마 방산주일 텐데 이 재건과 방산이 항상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번갈아서 떴다가 살짝 주춤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투자하면 좋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나요? 재건주 같은 경우에 네. 약간 둘 다 테마성으로만 먼저 접근을 음, 한다라고 보면은 음,
뭐 전쟁이 끝나면 재건주, 전쟁이 계속적으로 더 확산이 될 거면 방산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테마를 빼고 그 회사 가치로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재건주 같은 경우에 다 크게 보시면 건설기계 네. 성향이 되게 강해요. 음. 물론 농기구 관련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언제 올라가냐? 여러분들 네. 금리 인하 시즌이나 이런 부분일 때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근데 이때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그거에 플러스 재건까지도 맞물리면서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까라고 어. 본다면 그 부분은 되게 미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는 방산 쪽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도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종전이 됐어요. 네. 종전이 돼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뺏긴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산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힘이 없는 국가는 더 안 좋게 되는구나 전쟁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는 뭐 전쟁이 끝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한테는 호재가 너무 많아요. 방산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가지. 이것 플러스 우리나라는 또 우주항공이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사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실적 이런 부분 다 있다. 그러니까 종전 때문에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네. 그때가 또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방사는 좀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 또 글로벌 이슈를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테스타로사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배당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이백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또 중국 대만 문제 때문에도 방산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라는 발언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한화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 멘토님께서 하나는 정말 좋다. 되게 요즘에 하나 시스템도 좋고 뭐 하나 관련된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네. 하나 관련된 거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지주사가 조금 안 올라가지고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뉴스가 좋은 뉴스가 하나 있다라고 해요. 어떤 뉴스죠? 네, 하나에서 필리 조선소가 너무 작다고 하면서 음.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필리 조선소 처음에 인수할 때 하나가 돈이 없었어요. 하나 오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하고 싶었는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 시스템까지도 같이 끼면서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필리 조선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 시스템이 더 올라가고 있고 왜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조선업계가 적자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 미국 이 조선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지입니다. 한정된 부지 안에서 뭐 첨단 시설이나 이런 네. 부분을 넣으면은 솔직히 좀 아깝죠. 그죠.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데를 인수를 한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또 신규 기술이나 아니면 신규 장비나 이런 부분을 넣는다고 보면 보다 네. 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맞죠. 전 이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에서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또 더 보다 자극적으로 아니 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니면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 다 지금은 조선 관련해 좀 너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요즘에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죠. 네. 하나오션 같은 뭐 하나 그룹주로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다 뜨더라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네. 신고가 갱신까지도 해주면서 저는 비싸더라고요. 근데 너무. 100만 원 넘죠. 네, 120만 원인가 하던 거 같은데.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를 보시면요. 네.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120만 원이 약간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이 종목을 보시면은 거의 딱 박스권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거의 10%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대형주 장세예요.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만 조금 부담스럽지 음. 나머지 뭐 기관 투자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음.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죠. 하나 그룹 중에. 그쵸.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사려면은 너무 많은 정보를 팔아야 돼서 아직 사보지는 못했지만. 네. 자, 이제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로템도 마찬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많이 뜨고는 있지만 요즘에 조금 힘든 게 아무래도 하나 솔루션이 아닐까. 네. 하나 솔루션이 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기업들은 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하나 솔루션은 조정이다. 근데 어떤 기사는 2026년에 또 이제 반등 시나리오를 그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2026년도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도 때 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IRA 법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많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들은 상승세도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 솔루션이 좀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연도부터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 제품이나 네. 이런 부분을 이제는 탈중국화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은데 태양광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오릅니다. 이왕 사실 거면 태양광 네. 쪽을 사실 거면 HD.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사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살 거면 네. 추천을 해주셨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왜 조금 더 높게 보시죠? 시총도 가볍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종목도 그렇게 실적은 썩 지금은 네. 네. 근데 하나 솔루션보다는 낫습니다. 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이제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네. 거의 원위치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이번 연도에 좀 돈 좀 벌까 네, 했는데 네. 4분기 예상하는 게 마이너스 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26년도에서부터 정상화가 되겠다. 정상화 되면은 그래도 매년 뭐 3천억 이상은 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진입이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HD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